안녕하세요. 제임스 골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틸 파이버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오늘은 뭐 리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시즌 이제 하반기, 후반기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겨울에 이제 클럽 세팅들 점검해드리고 클럽 밸런스 조정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스틸 파이버 같은 경우는 두 종류 이제 I 시리즈의 CW 모델이랑 블랙 리저브 모델 이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뭐 나름의 행사를 좀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는 뭐 제품을 홍보하거나 뭐 판매를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만 이제 내용을 공유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스틸 파이버를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좀 많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아이언들 리샤프팅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도 좀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기존에 이제 작업했던 내용들 그래서 현재 쓰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리샤프팅을 하면서 기존에 작업된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공지를 전혀 못 받으신 상태로 작업이 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좀 안내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서 제가 지금 퇴근 전에 조금 시간을 내서 영상을 먼저 좀 작업을 해드리는데 사실 스틸 파이버 같은 경우가 처음 출시됐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틸 파이버 사용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기존의 중량 대비해서 사용하는 클럽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걸 더 많이 권해드리기도 했었고 처음 최초의 스틸 파이버가 출시가 됐을 때 370 구경을 대응해서 사용하는 클럽이었기 때문에 헤드 리밍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불편한 요소들도 사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기존에 이런 리밍 기술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샤프트 자체를 깎아 버리는 상황들도 많이 만들어 버리고 했었어서 별로 그렇게 권장을 많이 하진 않다가 요즘 들어서는 사실 이제 스틸 파이버의 종류의 선택권이 상당히 많아진 상태기는 해서 여러 가지의 제품군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스틸 파이버 제품을 리샤프팅 할 때에 일반적인 3호 구경 같은 경우는 I 시리즈 CW 모델로 일반적인 리샤프팅을 많이 권장하는 편이고 370 구경 같은 경우에 이제 블랙 리저브를 이제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스틸 파이버는 우리가 사용 목적이 이렇잖아요. 중량을 낮추고 강도를 유지한 상태에 그라파이트를 샤프트를 이용해서 스틸 샤프트를 이용하는 것만의 강직도를 확보하는 수준의 아이언을 만드는 것. 이게 가장 뭐 스틸 파이버를 사용하는 거에 가장 근접한 목적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리샤프팅을 하면서도 꽤 성공적인 분들도 계시고 뭐 이제 그라파이트 샤프트를 처음 접근하면서 움직임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 혹은 불안감 때문에 그라파이트 샤프트를 사용하는 것에서 굉장히 조금 꺼려 하셨던 분들도 스틸 파이버의 낮아진 중량으로 강도를 확보한 상태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곳에서 작업이 진행이 되고 기존에 작업된 샤프트들의 리샤프팅도 진행이 되고 하는데 보통 이제 뭐 저희한테 오셔서 지금 프로모션 기간 중에 뭐 스틸 샤프트에서 이제 스틸 파이버로 교체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 문제될 부분들이 없죠. 이제 구경 부분들만 체크가 되면 되고 밸런스를 세팅할 때 기장 부분들만 한 번 더 다시 점검이 되면 되는데 기존의 스틸 파이버를 사용하셨던 분들, 이제 미국에서 직구를 하셨던 분들 혹은 이제 대부분 이제 한 가지 샤프트로 이제 팁 커팅이랑 버트 커팅이 같이 진행이 돼서 뭐 4, 5, 6, 7, 8, 9P에 순차적으로 세팅이 되는 아이언들의 세팅 방법에서 조금씩의 많은 오차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며칠 됐죠. 한 이틀 전에 이제 블랙 리저브를 세팅을 하면서 이분은 6번, 7번을 시타를 해보고 싶어서 블랙 리저브로 세팅을 하셨고 이제 나머지 5번, 8번, 9번 피칭 이 네 가지 네 클럽을 이제 저희한테 보내셔서 이제 리샤프팅을 의뢰를 해서 제품이 왔는데 보통 블랙 리저브 같은 경우든 뭐 I 시리즈 같은 경우든 팁 커팅이 병행되는 샤프트들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팁 커팅 병행 권장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손님하고 혹은 이제 제품을 교체하고자 하는 분하고 피터하고 팁 커팅의 부위의 변화를 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지고 팁 커팅의 구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로 세팅이 되는 건 뭐 크게 일반적인 일이에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커팅표가 기준이 있고 그 기준표를 벗어나는 세팅을 할 때는 분명히 충분하게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강도의 변화 부분이나 혹은 플렉스의 강도를 변화할 것인지 커팅의 기준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6번 기준의 팁 커팅 기준을 벗어나서 보통 이제 8번 커팅 기준이 2.5인치 기준 커팅 기준이 지금 6번에 적용된 상태로 커팅이 돼 있고 7번 같은 경우는 3인치 커팅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5번을 정상적으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팁 커팅 기준으로 커팅을 해버리면 번호가 아예 안 맞아버리는, 그러니까 샤프트를 세팅을 딱 해서 전체적으로 딱 나열을 해놨을 때 샤프트의 구간 움직임이 이렇게 물결치듯이 달라져 버리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고 일단은 6번, 7번을 다시 교체를 하시던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렸고 일단 FM대로 5번부터 피칭까지 나머지 4개를 세팅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세팅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게다가 스틸 샤프트에서 그라파이트로 샤프트로 변경될 때는 일반적으로 클럽 세팅 기준 기장도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라파이트 세팅 기준하고 스틸 샤프트의 세팅 기준이 7번을 기준으로 해서 37인치가 기준되는 게 아니라 스틸 샤프트가 37인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라파이트 샤프트 같은 경우는 37.5인치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밸런스 세팅 값을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라파이트 같은 경우는 스틸하고는 다르게 세팅 권장 기준값이 다른 부분도 있고 헤드의 중량이 그라파이트로 세팅해서 적용이 됐을 때 스윙 웨이트가 현저하게 조금 낮아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중량을 늘려서 스윙 웨이트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기장을 이용해서 스윙 웨이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여유분을 가지고 먼저 체크를 하고 오버웨이트가 나오는 상황에서 기장을 조절을 해야지 무작정 스틸 샤프트랑 똑같은 기준 기장으로 그라파이트를 커팅을 해버리면 스윙 웨이트를 조절하거나 할 때 오버웨이트가 안 나오는, 그러니까 다운 웨이트가 나오는 상황에서 오버웨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그 웨이트 편차의 폭이 상당히 넓어져요. 그렇다 보면 비정상적으로 증량되는 무게값이, 그러니까 웨이트를 늘려야 될 수 있는 파우더의 값이 늘어나거나 무게추의 증량이 늘어나거나 하는 비정상적인 세팅 범위가 생기게 되죠. 그랬을 때 수치상으로 나오는 스윙 웨이트를 맞출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증량, 클럽 자체가 갖고 있는 총중량의 변화값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그러니까 중량의 프레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느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미 커팅이 된 상태의 클럽을 리샤프팅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새 샤프트가 커팅이 되기 전에 여유 기장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로 헤드 중량 값을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라파이트 샤프트 같은 경우는 스틸 샤프트 37인치 기준보다 0.5인치를 더 길게 커팅을 해주고 나서 웨이트 값을 한번 체크한 다음에 조정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대로 조정 없이 세팅이 되고 헤드 중량 값이 기본적으로 세팅된 값보다 높아서 혹은 넥 높이 자체가 낮아서 스윙 웨이트에 전혀 문제가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 가서 길이를 줄여서 세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중량의 변화를 만들어서 스윙 웨이트를 만드는 건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그 늘어난 중량에 대한 부담은 사용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한번 체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테이퍼 타입들 있잖아요. 뭐 이제 패럴러 타입과 테이퍼 타입으로 아이언 샤프트가 나눠지게 되는데 보통 이제 번호별로 아이언이 결정이 되는 뭐 4, 5, 6, 7, 8, 9P 아예 길이가 딱 정해져서 출시가 되는 샤프트가 있고 아예 41인치 샤프트를 가지고 팁컷과 버트컷을 병행해서 뭐 번호에 맞게 샤프트를 세팅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제조사는 보통 권고를 하는 기장이 있습니다. KBS도 마찬가지고 뭐 스틸 파이버도 마찬가지고 이런 팁 커팅을 병행해서 사용해야 되는 아이언 샤프트 같은 경우는 번호별로 팁 커팅을 할 수 있는 기준 기장을 정해줘요. 그리고 이 이상의 트리밍을 해야 되는 건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하게끔 권고하고 있고 그 이상 비정상적인 커팅 범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어디서 오차가 나는 거냐면 아마 뭐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제 교육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실수가 적어요. 왜? 재원표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명확하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조금 이제 구력이 있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 피팅하는데 작업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아, 5번이니까 1.5인치, 5번이니까 2.5인치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조사마다 커팅 기준 권장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동일하게 몇 번은 몇 인치 커팅이다, 몇 번은 몇 인치부터 몇 인치까지를 사용한다라고 기준을 잡아버리고 있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권장 기준표 자체를 확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기준표를 가지고 그냥 팁 트리밍이 들어가서 제작이 되다 보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커팅 기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클럽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소비자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사용하는 분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꽤나 지나고 나서 리샤프팅을 해야 되거나 이제 클럽을 정리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이러면 이 피해는 누가 보느냐? 작업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 클럽을 사용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뭐 작업하는 것 자체에 이런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손이 능숙해지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숙달이 되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의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영상을 혹시 피팅샵에서 보고 있거나, 제 영상을 아마 샵에서 많이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피팅샵에서 보고 있거나 혹은 작업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이렇게 번호별로 이렇게 딱 정해져 나오는 CW 타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5번, 6번, 7번, 8번 딱 정해져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실수를 할 일이 상당히 적죠. 근데 이제 팁 커팅을 병행해서 써야 되는 아이언들 같은 경우는 헤드리밍 구경, 샤프트 구경 체크하시고 헤드 구경 먼저 체크하셔서 샤프트를 깎아서 넣는 게 아니라 헤드 구경 확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구경을 확보한 상태에서 팁을 손상시키지 않고 작업하는 게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매뉴얼이거든요. 요거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팁 커팅 기준 같은 경우에는 스틸 파이버, KBS, 뭐 프로젝트, 이 팁 커팅을 넣어서 사용하는 아이언들 같은 경우는 제조사마다 권장 기준이 다 달라요. 꼭 이거를 작업 전에 한 번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업도 좀 깔끔하게 됐으면 좋겠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긴 얘기는 아닌데 제가 최근에 이 스틸 파이버 작업들을 하면서 생겼던 문제들, 뭐 이렇게 CW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호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팁 커팅을 병행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370 샤프트들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헤드 리밍 하는 거, 헤드 구경을 최대한 딱 정확하게 370 기준에 너무 오버사이즈로 확장을 해서 불필요하게 내용물을 집어넣기보다는 정확한 확장 기준으로 사이즈를 체크를 하셔서 0.6mm 이하로 작업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거,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서 수직으로 정확하게 내 구경을 확장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 팁 커팅 기준 권장이 제조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더라도 혹시 모를 실수를 대비해서 한 번쯤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커팅 기준표를 한 번쯤은 참고하셔서 작업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매하시는 분들, 작업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먼저 의뢰하시고 확인하셔서 수령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거고, 제가 당분간은 아마 1월 달까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임스에서는 이제 스틸 파이버 두 모델, I 시리즈의 CW 모델하고 블랙 리저브 모델 두 가지를 피팅까지 포함해서 제가 조금 프로모션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영상 올리는 김에 이 내용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뭐 제가 고정 댓글에 주소랑 연락처는 남겨놓으니까 리샤프팅 관련돼서 궁금하신 것들, 뭐 제가 금액이나 뭐 이런 거랑 뭐 이런 건 다 메모하진 않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뭐 오픈해서 뭐 프로모션 하는 건 아니어서 댓글에는 내용을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거나 하시면 뭐 제가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은 따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아이언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작업의 방식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구경, 특히 샤프트의 구경과 헤드의 내 구경의 오차를 잡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샤프트의 커팅 기준 같은 경우에도 매뉴얼대로 따라가는 게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을 벗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꼭 반드시 충분하게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이런 매뉴얼을 조금 벗어난 세팅에서 훨씬 더 내가 얻어지는 게 많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작업하시는 피터분하고 그 내용에 관련돼서는 충분하게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한테 블랙 리저브 작업했던 내용을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6번, 7번 샤프트 조금 손해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다시 주문하셔서 정상적으로 다시 세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골프였습니다.